예, 반갑습니다. 다른 토론을 하면은 이렇게 좀 10분간 좀 쉬었다 이렇게 티타임 하고 하는데 바로바로 하니까 상당히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전략하고 또 빨리 끝내는 의미에서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박찬영 박사님께서 정말 그 역사적 배경과 그리고 현대 우리 세계사의 움직임과 같은 것을 가지고 4.19 통일을 위안의 4.19 통일을 또 완성되기까지를 통일운동에 대한 그런 발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네 분의 토론자를 모시고 방금 박찬영 박사께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듣고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는 시간 관계에서 편말로 다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편말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교재도 참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또 우리가 하나 더 보니까 우리 행정안전부 소속의 이북 5도 강주시 소장으로 계시는 박기훈 선생님께서 이에 대한 것을 많이 좀 4.19로부터 연구를 좀 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10여 분간 발전을 좀 듣고 그 다음 나머지 세 분이 한 5분 정도씩 각각 5분 정도씩 토의하고 그 다음 여기 혹시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질의응답 한 5분 정도 해서 길어봤자 한 25분, 30분 이외로 짤막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소개는 간단히 하시고 본인은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훈 선생님께서 4.19 혁명에 대한 우리 선생님들은 4.19에 다 막사시고 있습니다. 보니까 역사적 과정과 통일에 대한 간략히 좀 정의한 것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지루하시죠? 이게 그 주제가 그렇게 가볍지 않은 주제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지루하실 것 같고 사실 이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젊은 세대들이 좀 많이 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참석이 좀 더 안 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습니다. 잠시 저를 좀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그 이북 행정안전부의 이북5도 거주사무소 소장 박경훈입니다. 대부분 아마 그 이북5도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1948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 이후에 1949년도에 이북5도청이 개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0년 정도 임시 행정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잘 모르고 계셔서 그래서 이런 통일에 관련되는 부분 자체는 저희 이제 850만 이북도민하고 직계 가족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들이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전쟁과 함께 그것들이 제일 지금 현재 염원하고 기원하고 있는 게 아마 통일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업무를 좀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4.19 관련 통일론 해서 통일론 관련해가지고 아까 그 박사님께서도 설명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토론의 이제 주제자로 한번 이렇게 좀 참석해달라고 해서 이 사역에 대해 좀 중점적으로 다뤄봤는데 사실 보니까 사실 4.19에 대한 혁명에 관련되는 부분 자체가 맥락 자체가 이렇게 포괄적이고 또 이렇게 맥이 좀 끊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제가 나름대로 여기 그 민주 혁명에 대한 측면하고 그리고 그때 상황의 정치적인 상황하고의 그 관련되는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제가 조금 정리를 해서 이 책자에 기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책자에 보시면 77페이지부터 기술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부분은 아마 책자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조금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 자체는 사실 4.19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독재 정권을 우리 민중이 혁명으로 최초로 봉기해서 탄생시킨 혁명 민주 시민 운동이라는 게 하나 포인트고요. 그리고 이제 그 84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하야를 하면서
그 담화문을 발표를 하는데 그 담화문 내용을 한번 잘 읽어보시면 그 담화문 내용 중에 보면 아직도 이승만이가 담화에 발표할 그 시점까지도 본인의 어떤 문제의식이 좀 결여되어 있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좀 기록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91페이지에 보면 사실 3.15 부정선거는 우리 이제 민주당 후보였던 조병욱 후보가 중병으로 사망하셔가지고 아마 민주당에서 사망을 하시게 되면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승만 후보가 단독 후보였었어요. 그래서 대선을 거의 될 확률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기부 부정등록을 모든 입법수단과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지금 현재 4.19 관련해가지고 왜 경찰이 이렇게 강경 진압을 했고, 저도 지금 현재 5.18 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저도 정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에서 봤을 때 그렇게 국민을 향해서 총기를 발사하고 왜 그렇게 강경 진압했었을까 그 원인을 한번 좀 분석을 해봤어요. 대부분 우리 이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뭐냐면 역사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사실 과거의 지식이 얻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떤 가치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 그러려면 가장 최근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근현대사. 그러면 우리가 조선 말기,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제, 그 다음에 6.25 전쟁, 그 다음에 이제 쭉 전개 과정인데 제가 알고 보니까 초소년들이 큰 현대사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원인을 찾아봤더니 사실 우리가 역사 자체가 우리도 모르게 지금 현재 굉장히 축소되고 왜곡됐어요. 사실 우리가 5,000년 역사를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저희 대한민국 역사가 9,000년 안전 이상 됩니다. 일본의 역사학자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 역사가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화라고 규정되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대부분의 지금 이제 루라이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역사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부분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이 4.19 관련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기본 베이스가 뭘까 하나 찾아봤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승만 정권이 친일 청산을 제대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우리가 여기 친일에 관련돼가지고 좀 우리가 생계형 부역자하고 권력형 부역자를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은 이해해줘야죠. 근데 권력형 친일 부역자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알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저 박정희, 그 다음에 백선영. 백선영 같은 경우는 가두특수할 거의 지휘했던 사람이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일 세력들이 일제 때 우리 동족을 탄압하고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탈각금을 해가지고 방법의 색채로 탈각금해서 또 국민을 또 탄압하는 사건이었는데 여기 9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대부분 모르시는 게 뭐냐면 1945년도에 3년 동안 우리가 미 군정청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공용어가 영어였어요. 3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득세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됐던 거죠. 그리고 우리 민족주의자들, 그 다음에 상해 지역에 있던 요인들은 주로 중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영어에 서툴렀었어요. 이래서 이 이승만 정권이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까 친일의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 세력이 유지했는데 바로 그게 수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마 잘 아시겠지만 보수하고 수구를 좀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보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보수라고 있어요. 좋은 보수라고 하면 김 선생 같은 경우가 좋은 보수인데 옛날의 가치관을 유지하되 그 가치관이 잘못됐을 경우는 또 바꿀 수 있는 게 보수예요. 진정한 보수. 근데
수구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계획 세력에 의해서 그 침탈을 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면서 지금까지 유지했던 세력입니다. 여기서 보면 뭐냐면 지금까지 그 친일 세력들이 시작점이 지금까지도 수구 세력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보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수구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보수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정부는. 그리고 예전 그 전통적인 거의 수구 세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장 저희가 이제 초창기 반민족 특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이 반민족 특위에 1년 만에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한번 이 정리를 해봤더니 원래 처음에 반민족 특위가 개설이 돼가지고 원래 그 반민족 행위자 한 7,000명 정도로 파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기소했던 부분 자체는 한 550건밖에 안 되고 실제로 이때 사형당한 사람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일제치하 36년 동안 친일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형당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애국의 사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지금 현재 그 4년 동안 그러니까 나치 치하죠. 유럽의 경우를 봤을 때 보면 4년 동안밖에 식민지 하지 안 됐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사형 선고를 6,700명을 사형 선고를 내렸고요. 사형 집행만 760명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 2,700명, 유기강제 노동형 1,600명, 그다음 분고형을 22,000명 정도. 그리고 벨기에 같은 경우는 55,000건,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5만 건 이상을 징역형으로 부과를 시켰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역사를 왜 알아야 되냐면 30년 동안 우리 일제치하의 친일 구역자들을 청산을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친일 구역자를 위해서 사형 선고되는 것도 없고 그것도 유학만 되어버렸고 6.25 전쟁 이후에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게 계속 전해왔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이 수구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역사를 아는 걸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의 치부가 드러날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 역사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기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좀 더 우리 이제 여기 다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의 위치에 계신 분들이고 지역에서 유지분들이시기 때문에 좀 더 우리 후손들한테 좀 진정한 역사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방편이긴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좀 더 같이 해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됐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안내 말씀 우리 현신영 장관님이 5시 반에 차가 그래서 좀 빨리 끝내고 괜찮습니까? 충분한 토론을 5시 반에 단체 사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사님께서 4.19 혁명을 가지고 저기 이제 역사 의식을 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다 공감하는 것도 하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고갱이를 지역 연합 방송 대표님께서 우리 박찬영 선생님에 대한 토론을 좀 한 5분여간에 거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63페이지부터 써야 됩니다. 책자에.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4.19 제2통일운동의 기치를 높이려 하는 주제로 오늘 통일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만사지탄이지만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4.19 의병대는 지난 12년에 결성되어 한반도 통일운동과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서명을 하여서 서명자만 81만 명에 육박하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등의 강대국들이 패권 전쟁을 하여 동북아시아에서 힘을 과시하고 있으며 남북 통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들의 한반도 통일의 객체 이지 한반도의 통일의 주체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호남 의병 정신으로 뭉쳐서 이 시대에
화두인 한반도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페이지에서 8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는 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민주화를 이룬 나라이고 그 시작은 4.19 혁명이었으며 4.19 혁명의 시작은 바로 광주 금남로 3.15 규탄 시위 곡 민주주의 장송대로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곡 민주주의 장송대면은 3.15 부정선거 규탄의 의미와 이승만 독재 정권에 의해 남북 분단의 고착화를 막자는 의지도 강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되지 않는 4.19 혁명은 진행 중이라며 1960년 4.19 혁명 당시가 통일의 첫 기회였고 지금이 통일의 두 번째 기회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오늘 4.19 통일 세미나 토론회에서 몇 가지를 주장하고 싶습니다. 먼저 민간 통일운동으로서 4.19 통일의병대의 성격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금 통일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관변단체에서 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저마다 특색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한계의 봉차가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 그 권례를 비롯하여 현 정부의 정당에 가까이 있지 않느냐라는 등의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그 범위 내에서 형식적으로 치르고 연말에 정산하면 끝내는 식의 통일 행사를 매년 반복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감동도 있을 수 없고 바로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한반도 통일운동을 민간 통일운동으로 전환하여 혁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진왜란 때의 호남의병 정신으로 무장하여 통일운동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뒤로 넘어가서 제가 질문 요지 쪽으로 가겠습니다. 향후 4.19 통일의병대가 민간 통일운동을 견인해야 할 것 같은데 좀 더 세부적인 계획은 있으신가요? 또한 내년 2021년에는 광주 시민과 전 국민이 공감하는 통일 행사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TF팀을 만들어 추진해야 할 것 같다는 저의 사견입니다. 우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순수한 통일의 열정과 4.19 통일의병대의 열정이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1920년대 이후 광주 전남에 김구 선생의 발자취가 많이 있습니다. 광주 학동에 백범 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백범 기념관과 공동 주체로 각종 4.19 통일의병대 행사를 개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사견인데 그에 대한 김용룡 회장님과 우리 박창룡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묻고 싶습니다. 예, 토론 잘 들었습니다. 그 박찬영 선생님께서는 한꺼번에 다 토론이 해가지고 정리 좀 하시다가 한꺼번에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4.19 토일관에 오니까 전부 다 혁명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역시 아주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호남 의병 정신으로 무장해서 통일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된다고 우리 고경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이어서 바로 여러분들 교재 67쪽에 있습니다. 67쪽을 펴보시면서 우리 이태리 음악 박사를 따가지고 지금 현재 통일 전문 강사로 활동하시는 김소정 박사님께서 우리 박찬영 선생님의 발제문에 대해서 한 5분여가량 토론해 주십니다. 4.19 제2통일운동의 기치를 높이며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게 된 김소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김영용 회장님과 4.19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통일 전문 강사로서 초, 중, 고 학생들에게 3년 전부터 음악을 통한 통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건데 왜 우리가 굳이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우리 시대는 다 교과서에 실려서 배웠는데 지금은 교과서에 실리지도 않고 선생님들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 노래를 몰라요. 전부 몰라가지고 제가 악보를 복사해서 전부 나눠주면서 집에까지 갖고 가서 부모님들하고 같이 또 노래도 불러보라 이렇게 제가 이제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나라가 하나였는데 두 개로 이렇게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분단이 갈라져 갖고 있다. 그게 얼마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 세대 때에 갈라져가지고 이걸 원래대로 우리가 하나로 돼야 된다. 저는 그거를 제일 먼저 강조를 합니다. 원래 하나였다. 다시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하고 이제 노래도 배우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좋아해요. 네, 정말 좋아하고 재밌어하고 딱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노래도 하고 이제 그 내용도 이렇게 저는 문화, 예술 그런 면으로 제가 접근을 PPT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하고 있는데 뭐 2018년도 4월 27일 그 판문점에서 했던 회담에서 사용되었던 그 음식이랄지 뭐 이런 그 김의연 서예가가 쓴 그 서예 작품이랄지 또 시간이 통일됐다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거를 같이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하면은 굉장히 흥미로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렸던 민간인 통일운동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어려운 이론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필요한 또 직접 이렇게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정말 그 자라나는 우리 후세들한테 정말 인식을 꼭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음악을 결부시킨달지 문학을 결부시킨달지 뭐 여러 가지 그 요새는 정말 문화나 예술이 끼지 않고는 무슨 행사가 정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운동도 꼭 딱딱하게 정말 그 이렇게 정말 어르신들 만들기 있을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정말 그 청소년들 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문화 행사를 통한 그런 통일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4.19 이 행사를 통해서 단순한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 그 정도로만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정말 그 이런 통일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새롭게 또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역사의식 이거를 정말 그 우리도 알아야 되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 특히 현대사는 저희 학교 다닐 때도 별로 공부를 못했어요.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되니까 따로 관심이 없으면 안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정말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가 제가 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보면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69페이지 잘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67페이지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해야 되겠죠. 지금부터 10년 어떻게 보면 10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독립운동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독립운동을 통일운동으로 이렇게 전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68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68쪽 아래쪽 보면 임진왜란 때 의병들, 구한말 동학혁명, 3.1운동 발단이 된 동경 28 독립운동, 그 다음에 1929년 강주 학생 독립운동, 그 다음에 금남로 3.15 의거로 시작된 4.19 혁명, 특히 김용희 회장님이 강조하신 3.15 의거가 4.19 혁명으로 연결됐다는 것, 이런 것도 정말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 다시 재정립해서 알아야 될 것 같고,
또 민주주의를 완성시킨 5.18 민주화운동, 이게 전부 광주와 호남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역사 왜곡을 정말 더 이상 우리가 바로 방치하면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제가 하나 하고 싶은데요. 지금 중국도 동북공정으로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려고 그러고, 일본에서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 그러고, 또 임나 일본부 이런 역사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문재인 정부에서 가야사를 새로 정립하는 그런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제와 일본과의 고대사와 또 발해사 이런 올바른 역사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우리 한반도의 올바른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반도 통일이 어떤 한국 고대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또 한 가지 4.19 통일운동의 의미를 전 국민한테 알리고 행동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 박찬영 박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정말 우리 김소정 선생님은 저하고도 통일부에서 같이 많은 통일운동을 했는데 정말 음악을 가지고 우리 상당히 강조해서 좀 많이 했어요. 공연도 많이 하고 여하튼 독립운동의 정신으로 통일운동으로 가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책을 좀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그럼 이어서 바로 우리 전남 도립대학교 교수로 계시는 명진 선생님의 토론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런 중요하고 의미 있는 토론에 같이 토론자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을 생각합니다. 네, 저는 명진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는 국제학 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토론자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이번 토론의 오늘 그 강연의 주제는 아마 간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4.19 혁명이 어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혁명인 것만이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민족의 통일을 외쳤던 그런 통일이고, 그 정신을 지금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 시급하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 아마 오늘 모임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아마 이런 흐름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80년대 어떤 민주화 투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60에서 항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달성이 되었다고 했을 때 바로 또 학생들 사이에서 나온 그거가 또 통일운동이었던 것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아직 우리가 민주주의는 어떤 세계적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상태로 우리가 달성을 했지만, 통일의 문제는 60년대에 외쳤던 거나 또 80년대에 외쳤던 거나 아직도 우리에게 가지로 남아있다 하는 점에서 오늘 이 토론회가 참으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박찬영 박사님의 발제문을 받아들고 토론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박찬영 박사님의 어떤 논리 전개에 있어서 어떤 부족함이 무엇인가, 그리고 논리적인 완결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점이 세워져야 될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제 제가 앞부분에 정리를 했었는데, 아마 우리 박찬영 박사님이 이게 이제 퍼블리시 되는 과정에서 미리 그것을 참조를 하셔가지고 더 완결적인 그 내용으로 발제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원고에서는 이 어떤 중립화론의 통일론이라는 했을 때는 일단은 우리 박찬영 박사님은 거란에서부터, 그리고 또 명청 어떤 정권 교체기에 조선이 어떻게 외교적으로 성공을 했는가 이것도 언급하셨지만, 일단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는 3단계로 나누는 것이 컴팩트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시기는 유길준 선생이 이야기했던 중립화론, 조선 중립론 여기서부터 해서 첫 번째 시기가 9월 말에 제기됐던 중립화론이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4.19 시기에 제기되었던 어떤 중립화론, 그리고 이제 다시 2000년, 그러니까 우리 김대중 정부 들어선 이후로 2000년 이후로 우리 통일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어떤 중립화론이 또 제기된 어떤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그 각 시기별을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적당치 않겠는가 해서 이제 제가 그런 언급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게 이미 원고 속에서는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거는 그 처음에 저한테 주신 원고에서는 중국이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중국이 망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언급이나 여러 가지 중국에 대해서 그런 언급들이 있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에 대한 근거가 좀 더 적절히 보충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저는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정리를 박찬일 박사님 하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그 점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전에 발제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 민간 통일 운동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된다 하는 것은 저도 물론 당연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수와 진보의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데 진보에서 이제 통일이라는 단어가 사라지고 평화만이 지금 너무 강조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하셨는데 아마 그런 거는 제가 이제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제일 어떤 힘을 쏟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 아시겠지만 현재 어떤 정전 상태를 극복하고 빨리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으로 되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남북 교류며 여러 가지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협정 체결에 힘을 쏟고 남북 교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런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평화라고 하는 것, 평화협정 체결 이것이 자꾸 이제 언론에 제기되고 또 강조가 되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제 통일을 위한 막연하게 통일해야 된다. 통일했을 때 사람들한테 주는 그 막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평화협정 체결해야 된다. 평화로 나아가자. 그리고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국민들에게 더 어필하기 위해서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민간 통일운동 할 때 우리 박찬일 박사님께서 진행을 하신다면은 좀 그런 내용들을 좀 더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리하면서 드리고 싶은 것은 제언을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천만 우리가 이렇게 민간 통일 운동에 어떤 깃발을 다시 지켜들자 하는 내용을 주장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자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훨씬 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 그리고 특히나 이인영 통일부 장관께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인영 같은 경우는 청년 시절부터 쭉 어떤 그 통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왔던 인물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거와 상관없이 벌써 3년 전부터 DMZ 고성에서 출발해서 파주까지 이 걷기 운동을 쭉 진행했던 통일운동의 어떤 자기 나름대로 진행을 했던 사람이 지금 통일 정책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또 그 민간 차원에서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천만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그런 서명운동을 촉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제언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민진생 시의원 선거도 좀 하더만 아주 그 말씀 잘한 것 같아 보니까 우리 핵심 요점은 잘 우리 박찬일 선생님께서 정리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상으로 그 토론자의 토론 다 마쳤을 때 혹시 그 프로에서 질문하실 분 한 분만 시간. 예. 오늘 강의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가정이나 국가나 민족이 발전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까 박찬용 박사님께서 강의를 잘 들었는데 민간 통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 아주 좋은 말씀이고 우리 김영룡 회장님을 그래서 존경을 합니다. 보수는 북한 쪽에 대해서 압력만 강하기 때문에 보수는 통일을 할 의지가 없다. 또 진보는 평화만 이야기하고 통일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단히 여겼습니다. 100만인 서명을 받으면 서명지를 제일 먼저 보수 쪽이나 진보 쪽 수장한테 갖다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누구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민간 주도로 한 통일운동이 관 주도로 되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주도 통일은 순수성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각국의 민간 세력, 북한의 민간 세력들하고도 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순수한 보수 쪽이나 진보 쪽에다가 선을 대버리면 민간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박찬용 박사님의 이 고견을 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예, 하십시오. 마지막이니까 시간이 없었어요. 우리 저 어르신들 지금 상당히 불편해요. 화장실도 못 가시고. 그래도 자리를 만들어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 한 말씀 질문 겸 드리겠습니다. 저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강주 전남지부 사무처장 조병석입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 크고 또 제가 쭉 활동도 많이 해왔고 또 민간 단체에서 통일운동을 주도해서 가야 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 전체 메시지 요약을 하면 4.19 역사 정신을 계승하고 5.18 역사 정신을 계승해서 민족이 나아갈 수 있는 통일의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전 국민 통일 공감 형성을 하자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실체적인 통일운동에 있어서 남과 북이 막 나팔을 해도 우리 민족 내분만의 힘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천적인 통일운동을 우리 민족 내부가 갖고 국제 정세 속에서 만들어 가려고 하면 어떤 방향을 잡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4대 강국의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가 미국이니까, 그러면 미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민간 단체나 정부 기관이나 그런 단체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 통일운동 단체와 손을 잡고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4.19 정신, 5.18 정신 굉장히 역사성을 놓고 저희도 오늘 토론도 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만, 그럼 실천적인 차원에서 통일운동의 방향성은 우리 아까 우리 박찬호 박사님 제시했던 뭔가 49대 51, 그래도 미국 쪽에서 뭔가 한반도 분단 정책이 아니고 통일 정책이 펼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는 거길 잡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법이 없다 한다면 우리 민족이 아무리 외치고 40~50년을 외쳤어도 통일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박장관에 한 번 더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남과 북이 통일해 가는 데 있어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실전적인 민간 통일 운동에 있어서 방향을 크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리하고 계시죠. 우리 조 선생님은 상당히 그 통일을 실천을 하면 상당히 그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원 코리아 통일운동, 아주 이 4.19 통일운동도 상당히 많이 하고 아주 같이 운동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요. 이제 토론장이니까. 예. 앞에서 그냥 목소리 크신 분 하시죠. 우리 조 선생님. 예. 그러니까 또 요걸 얘기하고 싶어서 민주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가 연결된다면 그 중심이 되어지는 독립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계성을 고찰하지 않으면 안 되고 있는데, 독립과 연결되어진 그 문제는 그 이름이 무엇이냐, 성격이 무엇이냐 문제부터 이게 안 돼. 수업도 안 하고 우리는 민주화, 우리는 통일이 되지만 우리는 뭡니까? 우리 이름도 권교사도 얘기를 못하고 넘어가 버리면 문제가 대결 돌아가버린 시기가 생각이냐. 그런 점에서 이런 관련성을 가지고 핵심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국민, 우리 민족들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것이 아니냐, 그런 질문을 드려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왜냐면 우리 발제자님께서 오늘 상당히 좀 몇 가지 좀 한 5분 정도 드리려고 해요, 제가. 네, 수고들 많으십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이십니다. 네.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옆에 아까 계신 분 이야기 하시길래 거기에 보충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시 족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냐면은 현재 그 코로나가 너무 지금 문제가 많이 생겨서 우리 전 세계 관계에 지금 있는 일인데 이걸 그 중국에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만들어진 일인 같아요. 자기들이 만들었는지도 모르는데 이거 이제 확인하고 이제 FBI고 어디고 이제 싹 KGB고 싹 확인을 해보면 좋겠더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소환을 시킬 것 같아. 유엔 그 사무실 오라거든가. 대통령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것도 전 세계 대통령들이 이후부터 그래야만이 우리가 통일에도 빨리 올 것 같아요. 중국을 저기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완전히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아. 없애버려야 할 것 같아. 예. 이제 되시죠? 예. 그렇게 참고로 하시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아주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통일에 대한 전문가시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 5분만 우리 박찬영 선생님께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강조해 주시면 그냥 질문 다 답변하지 마시고 책을 참고하라 보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아까 우리가 고경일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이제 31일 이번 달 31일 날 미나협의 의장님이 뭐냐면 이종걸 전 의원님이 미나협 의장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여기를 또 우리 김영우 회장님을 만나러 오시고 또 가볍게 통일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런 논의도 하겠습니다만은 이 미나협하고 공동으로 이를테면 이거는 실현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아니더라도 우리 상위부 통일 의견대에서 단독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전국 권역별 통일 4.19 통일 세미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지원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관청 같은 데서 그래서 권역별 세미나는 작년에 이 강주 학생 독립운동 관련 세미나를 한번 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어느 섹터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4.19 통일운동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산이 되려면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난 아까 우리 김소정 교수님께서 한번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민간 통일운동을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이전에 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이 예술적인 부분을 합의해가지고 DMOG 통일 음악제를 이를테면 아까 우리 명진 선생님께서 통일부에서 걷기대 평화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정명훈 선생을 초청해가지고 DMOG 어떤 음악제를 연다든가 이렇게 해서 전 국민적인 공감을 좀 얻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우리 4.19 통일운동에서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100번 기념관하고 공동으로 하면 좋겠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백화마을 이쪽 저쪽에 백화 아파트가 광주천 옆에 거기가 이 백범 김구 선생 계실 때 거기를 많이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거기를 많이 기거하시고 거기 빈민운동이라 해야 될까요? 하여튼 많은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백화마을이라고 하고 이제 거기에 또 백범 기념관이 현재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하고 공동으로 제가 이제 여기 얘기해서 백범 김구 선생을 논한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에 백범 김구 선생만한 통일 지도자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제 견해입니다. 백범 김구 선생 보시면은 정말 남과 북을 떠나서 진보와 보수 모든 걸 떠나서 38선을 넘어서 이렇게 통일을 위해서 김일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남한은 안 가도 좋다. 김일성한테 저런 얘기까지
평양에 내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가 되더라고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온 몸을 부사하는 김구 선생님을 본받을 만한 정치 지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300명 중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애석하고 모든 것을 어떤 이 국민의 힘이라든가 어떤 자기의 당략에 이제 먼저 앞장을 서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현재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통일의병대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만드는 일이라든가 또 발굴하는 그런 작업도 좀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명진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국의 세태론에 대해서 아까 잠깐 말했는데 저는 중국이 앞으로 세태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중국의 금융이 사실상 거의 망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중국이 그림자 금융이 있고 그다음에 유령 도시. 전국에 한 50여 개 도시가 유령 도시입니다.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진 도시가 있는데 턱턱 비어 있어요. 그 유령 도시가 중국에 한 50여 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이 부동산이 앞으로 하락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중국 경제에 어떤 막대한 영향이 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좀비 기업이라고 여러분들 아시겠죠? 좀비라는 거는 살아있는 시체라는 뜻이잖아요. 지방 정부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이 다른 게 뭐냐면은 정부하고 기업이 관련돼 있어요. 지방 정부의 어떤 기업체가 바로 연결이 됐는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그러면 이자라는 게 있고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의 대부분은 100%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은행에 상환을 하고 이자를 갚는다는 것은 병신이라고 생각한답니다. 전혀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대요. 그냥 은행에서 돈 가지고 그냥 적당히 부도 내고 그냥 도망가고 그런 게 지금 중국의 어떤 하나의 금융 패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비 기업이라든가 유령 도시, 그림자 금융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라고 할까 이자를 내서 계속 이렇게 돈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면서 책임도 안 지는 거. 그게 계속 이렇게 토미바퀴처럼 돌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 기축통화가 달러잖아요. 달러를 쥐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에서 임소정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 민간 통일운동에서 예술 부분, 음악 부분 이런 부분을 플러스 시키자 아주 좋은 생각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싶다. 다만 이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많이 감안해야 되고 아까 우리 이 민간 통일 운동을 전개 나가는 데 있어서 100만이 서명을 했을 때 이렇게 서명을 이렇게 전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관에서 일정 예산은 저는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산 없이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순수한 민간인들이 그냥 이전에 의병들은 정말 죽창 들고 막 이렇게 했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관에서 좀 받을 건 받고 운동할 건 하고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주도가 어차피 돼야 되지 관 주도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관 주도는 기존의 제도권이 있기 때문에. 근데 기존 제도권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끝나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조병석 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민족 내부의 일은 우리가 하고 또 국제 정세에서 미국이 가장 중요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을 저도 가장 중시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그렇지만 현재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굉장히 이태롭거든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너무 좀 경시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평화의 가장 큰 축은 미국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산불 정책 보면은 좀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앞으로 상당히 풀어야 될 문제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의 명줄은 외교가 있다고 했어요. 외교가 대한민국의 명줄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대한민국 외교 점수는 제가 봐서는 한 20점이나 밖에 안 돼요. 20점. 이것이 외교인지 뭔지도 모를 것 같고요. 외교부 장관을 빨리 교체하고 차라리 반기문 전 사무총장 그런 분들을 외교 수장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좀 대한민국이
좀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애교가 약하고요. 제가 봐서는 대통령님께서 애교도 같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어요. 대통령님한테 그 오다 받아가지고 강경화 장관인가요? 이렇게 하시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너무나 좀 애교력이 약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어떤 이 약간 좋은 단체가 있다면은 연합할 때는 연합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 국내 문제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저는 이제 우리 국내부터 통일의 붐을 좀 조성하고 이제 당연히 미국에서 사실 한 번 더 통일을 원해야만이 그거 빨리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너지 효과가 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 아주 짧고 간결하게 핵심을 지켜서 잘 질문에 답변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나머지 우리 네 분들은 세 분은 주로 우리 한국 국내 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우리 제일 좌측에 앉아 계신 박경훈 선생님께서는 이북 5도 그래도 이북 5도를 대표해서 오시는 한 1분만 좀 시간을 주게 해서 한 말씀 듣고만 끝내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일제청산 그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오늘 주제 자체가 이제 통일에 관련되는 부분이긴 해서 나온 부분에 제가 1분 정도만 잠깐 제가 업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 중점 사항 자체가 이제 보면은 민간 주도의 통일 운동이 핵심 지금 현재 가치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조금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희 지금 현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세계에서 시민단체 여러 가지 단체 활동에 항상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게 보장이 되고 있는 사회고. 근데 지금 현재 북한 같은 경우에는 시민이나 거기 북한 주민이 위주로 해서 무슨 단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거의 독재 국가고 세습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그런 활동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지금 민간 주도 통일운동 굉장히 가치가 있고 좋은 운동이긴 한데 사실 지금 이 통일운동 자체는 어떻게 보면 남북한의 정치적인 어떤 협력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 개인적인 견해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1차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민간 주도 그 다음에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 통일이 조금 더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분단되니까 70년이죠. 앞으로 30년 이내에 통일이 안 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100년이 지나면 한 시기가 지나갑니다. 그럼 이념이 이미 고착화가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전부터 얘기할 때 보통 보면 북한에서 얘기하는 게 적화통일이고 그 다음에 흡수통일, 그 다음에 평화통일 얘기하잖아요. 지금 현재 70년 가까이 북한은 주체사상이고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이나 남한이 그 사상을 포기하겠습니까? 포기하지 안 합니다. 그러면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이산 가족들 자유왕래 첫 번째, 두 번째는 남북한 철도 개선입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철도를 개선을 해서 저희가 남한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본의 아니게 섬나라예요. 북한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의 철도 개선을 빨리 정치적 합의를 거쳐서 시작을 하고 그걸 통해서 조국이나 그 다음에 시베리아나 대륙간 횡단열차에서 물류 이동을 시작을 해서 이런 기반을 토대로 해서 민간이 이산가족이 자유방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계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지금 현재 정치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가치를 걸고 어떤 그런 부분은 절대 제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두 가지에 대한 핵심적인 키워드를 여기 우리 오신 모든 분들이 조금 인식을 하셔서 이걸 생각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발제와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네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허장님 가시고 그러니까 그 천손터 우리 하여튼 우리가 방금 우리 박선생도 이야기했지만 남과 북 그 세계 유일무이한 그 분단국가 우리 한반도 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모델 그 중립화 통일론이든 그와 같은 새로운 그 창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오스트리아 행도 아니고 스위스 행도 아니고 우리 정말
우리 고유의 우리 여기 지역의 남북 그 상황, 주변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창의적인 모델을 해야 우리가 정말 4.19 묘한의 4.19 운동을 완성된 통일로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정말 좋은 한 말씀이 또 관심이 우리 국가를 바꿀 수 있고 또 우리 먼 미래의 통일 국가를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좀 해서 좀 죄송한데 정말 긴 시간 우리가 오늘 강연과 세미나를 했습니다. 오늘 특히 발제를 해주신 우리 박찬용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여기 네 분의 토론자 박경훈 선생님, 고경일 선생님, 김소정 선생님, 명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사진 촬영과 다가이가 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사진 촬영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9 정신개선 공동대표이신 소현숙 교수님 늦게 이렇게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단체 촬영과 그 다음에 음식이 좀 많이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한 사람도 가지 마시고 촬영 납시다. 예,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4.19) 통일운동 기치를 높이며 행사를 주최해주시고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고요. 사진 촬영 이후에 음식 나누기가 있으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4.19 통일운동의 기치를 높이며 문명사라는 호남 한반도 통일 방향 및 4.19 제2통일운동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회자 호남 4.19 행사지 총연합회 사무처장 유표근 민주평통 광주 북부협의회 자문위원 손현아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에 응해주십니다. 우리 박광 교수님, 우리 박찬용 박사님, 또 우리 명진, 또 고경희 우리 토론자님, 그다음에 이국 오도민, 우리 박정훈 소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진 촬영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명 교수님. 네, 정학생님. 자, 빨리 찍어요. 여기 와서 찍어야 되니까. 내가 옆에 서로 하면 참 난리 나니까. 옆에 끊어서 위로 올라오세요. 옆에 끊어서 위로 올라와. 이쪽으로 올라와. 너무 끊어서 그쪽도 옆에 끊어서 올라와. 야, 화이팅 하고 합시다. 4.19 그리고 통일운동 그럽시다. 화이팅! 4.19! 화이팅! 4.19 통일운동 화이팅! 화이팅! 아주 좋아. 소리가 적어. 자꾸 마스크 벗으세요. 4.19 통일운동 마스크 안 미완의 4.19는 통일로 완성한다. 야, 됐어. 야. 아니, 신호를 보내줘야지. 하나, 둘, 셋을 해야지. 이것도 받은 사람만 잡혀.